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의 전가림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관계의 과정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1단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처음에 한 덩어리로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점, 미국이 불만을 가졌던 점을 동시에 얘기하려니까 중국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서 하겠다. 그게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민간 부분은 제외해놓고 협상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1단계 합의안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6개 분야입니다. 산업적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의 문제, 금융서비스 환율의 문제, 그리고 농산품 수입의 문제, 국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죠. 미국은 국가가 기업에 보조금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로켓을 쏴가지고선 우주인을 우주 정거장에다가 보냈죠. 미국 정부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민간 기업, 개인 기업에서 그것을 한 겁니다. 중국은 국가가 모든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을 도와주는데 미국은 도와주지 않아. 완전 시장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발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홍콩, 위구르, 대만, 티벳 문제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홍콩, 위구르, 티벳, 대만 문제는 인권 문제도 될 수 있고 체제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홍콩은 중국 건데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내 인민을 어떻게 처리를 하건 그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위구르인 티벳에 대한 탄압은 이건 인권 탄압이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작은 경제와 무역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가치관과 중국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물과 기름 같아서 서로 섞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자본주의를 미는 것이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미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적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적은 바로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시장 경제와 언론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자유를 미국이 얘기하지만 중국은 뭐라 그러냐?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무역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체제와 가치관과 이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도덕 전쟁이다. 이것이 경제 전쟁이 아니다. 무엇이 옳나? 미국이 생각하는 인권의 문제, 시장 경제의 문제, 언론 자유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될 권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갉아먹었던 혹은 기술을 빼갔던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양국 간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곧 있을 2차 합의안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얘기한 6가지 그리고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인권, 시장경제, 언론의 자유, 종교의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은 누가 패권을 장악하느냐, 누가 1등인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내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 왜? 미국은 책임 없는 국가라는 겁니다. 왜?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를 야기했고 2010년도에 유럽발 경제 위기는 속칭 잘 사는 유럽 G7 국가들이 만든 문제를 왜 개발도상국이나 중국이 책임져야 되느냐? 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불만은 서방 국가들도 인정을 합니다. 단 그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당 독재체제의 시스템이 그것을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서방 국가와 중국과
갈등 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단계 합의로 민감한 부분은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자, 이제 2단계에서 민감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1단계 합의안을 보게 되면은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은 2025년도까지 중국 제조 2025라 그래가지고 산업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혹은 전 세계적인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IT,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기술들의 원천 기술은 다 미국 건데 중국이 훔쳐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 1단계 합의로 미국의 일종의 태클, 발목 잡기가 한 단계 느슨해졌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빨리 구조조정, 공급측 개혁, 뭐 1대1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선 빨리 중국이 성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1단계 합의안을 보게 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뭘 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뭘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모두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사고 서비스를 사고 공산품을 사고 하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경제적인 합의는 대칭적이어야 됩니까? 비대칭적이어야 대칭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FTA를 했을 때 중국의 FTA 좀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FTA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내가 100개면 100개 비슷하게 협상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합의안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더 많은 것을 미국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해내야 된다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비대칭적인 합의안이다. 그렇지만 내가 미국의 어떤 발목 잡기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상당한 뭐 위기까지는 아닌데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수없는 지식인들의 실업이 증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있고요. 인구 절벽의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이 끊임없이 그걸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첫 번째 100년, 두 번째 100년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 대만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문제입니다. 비록 자기의 영향권,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으로부터 찾으려 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뭐냐, 시진핑은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상당한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어차피 내가 딴 나라에서 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사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사면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합의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 분리돼서가 있다. 이제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가면은 미국은 이득일까요? 손일까요? 미국이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해왔던 것은 세계 경제를 상호 의존적으로 만드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추서부터 우산서부터 라디오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고 그러한 물건은 후진국에서 만들고 나는 서비스, 금융 이런 것을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은 다른 생각을, 우린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다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수출하겠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홍색 공급망,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두려운 거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겠다는 거. 우리 한번 보십시오. 디스플레이 한국에 만드는 게 낫습니다. 미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만들면 무역 못 하랍니까? 근데 중국은 다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미국에 만들어 놨는데 중국이 그걸 어떻게 하냐? 기술도 빼고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과거 같은 강력한 미국을 다시 한번 제어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이 너무 이 합의안을 달성을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디커플링, 분리가 되는 것이니까 분리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1단계 합의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했다. 그렇지만 곧 있을 2단계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우세, 심지어는 중국의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얘기할 때 홍콩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위구르족 문제가 되고, 인권의 문제, 종교 자유의 문제, 경제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되는 민주,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패권 경쟁인데, 단순하게 무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이념과 그리고 군사, 경제, 정치 각 분야의 내용들이 지금 모두 망라되고 있다. 그래서 1등 국가인 미국은 1등을 지키려는 입장, 2등 국가인 중국은 그 불만을 가지고 1등을 없애고자,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을 빚고 있고, 누구의 힘이 더 센가에 대한 힘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을 무역과 경제로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홍콩, 위구르, 티벳의 문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렇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역시 워싱턴 컨센서스 혹은 미국의 주장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